안녕하세요. 네, 나노신소재공학부 최현호입니다. 네, 이번에 캡스톤 디자인 연습을 위해서 저희 연구실 소개를 할게요. 실제로 이제 제가 연구실 부임한 게 3월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후배죠. 네, 근데 이제 연구실을 이제 오픈한 게 이제 8월 달부터 오픈을 했어요.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돼서 지금 이제 꽁냥꽁냥거리면서 장비를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장비가 완벽하게 셋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도 제 연구실 연구 분야랑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어떤 장비가 있는지 간략한 소개를 해볼게요.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연구하면서 나왔던 표준 논문 내용이고요. 저희 연구실은 이제 이름은 스마트 카본 베이스드 일렉트로닉스 랩, 줄여서 이제 SCE 랩입니다. 네. 네, 원래는 이제 이런 이름으로 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이제 뭐 이런 거라든지 이제 뭐가 안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스마트 탄소전자 연구실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연구 분야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플렉서블, 이제 유연한 뜻인데요. 이제 유연한 전자 소자를 만드는, 아니 유연한 전자 소재 또는 소자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이제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를 하는 거다. 그래서 웨어러블은 뭐죠? 입을 수 있는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인체라든지 아니면 옷에 이 전자 소자를 입혀서 소자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자 소자가 쉽게 말해 형태 변형이 쉬워야 돼요. 뭐 말 수 있다든지, 뭐 적을 수 있다든지, 뭐 심하면 이제 늘릴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런 기계적 변형이 가능한 전자 소자를 만들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연구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 분야를 보통 이제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계적 변형이 가능하니까요, 전자 소자가. 근데 특히나 이제 이런 우리 스킨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잘 늘어나잖아요. 한 50% 정도까지 최대 늘 수 있거든요. 이런 변형이 되는 경우는 이제 비욘드 소프트 일렉트로닉스 영역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전자 소자를 스트레쳐블하게 만들 수 있을까? 즉 이제 당겼을 때도 소자 구동이 안 멈추고 잘 작동할까? 그런 게 목표예요. 사실 이제 기존에 있던 반도체 재료들은 이제 보통 실리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실리콘 반도체가 보통 세라믹에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는 사실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결합이랑 아이오닉 본딩이 있는데 얘들은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면 보통 깨져요. 그러니까 소자 작동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폴리머의 경우에는 저는 폴리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폴리머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폴리머는 여기서 볼 수 있는 봉지나 뭐 이런 플라스틱 컵처럼 기계적 변형이 매우 쉽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고분자에는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분자 체인과 체인 사이의 인터랙션은 매우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힘 때문에 얘들이 기계적 변형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 변형이 쉬운 애가 반도체 성능을 지니면 그게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구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나 아니면 다른 카본으로 이루어진 올게닉 재료를 가지고 만든 반도체를 유기 반도체라고 합니다. 유기 반도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볼게요. 사실 이 연구 분야가 200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00년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노벨 화학상 내용이 이거예요. 야, 고분자가 전기를 흘려, 엄청나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래서 킹왕짱 해서 이런 세 분이 이제 킹왕짱 상을 받으셨어요. 네, 부럽죠. 네, 그래서 이런 컨덕티브 폴리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기를 흐른다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근 20년 동안 그런 연구에 사람들이 엄청난 매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분야 중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을 때 전기가 흐른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흐르는 거야? 흐르는 원리는 뭐지? 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기초 연구도 매우 많이 수행합니다. 많은 것이 풀렸지만 아직까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은 센서 쪽 연구를 많이 하는데 센서에 들어갔을 때 센싱이 됐을 때 왜 전기 소자는 특성이 바뀌냐, 이런 기초 연구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연구를 수행하는 가장 큰 축 중에 하나를 기초 연구를 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기초 연구가 왜 전기를 잘 흐르냐,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는 영역 기초 연구 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될 텐데요. 저는 이제 반도체 재료를 가지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자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유기,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다른 말로 하면 뭐 유기, 방막, 트랜지스터라고도 합니다. 이런 전자소자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 트랜지스터라는 소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디지털 세상에 있는 모든 0과 1의 신호는 모두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나와요. 심지어 디스플레이 소자에도 트랜지스터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에 각 픽셀이나 RGB가 있잖아요. 그 RGB 보고 야 R 색깔 내, B 색깔 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내라 말라 신호를 주는 것도 트랜지스터가 합니다. 그리고 0을 신호로 만들어내는 가장 두뇌가 CPU죠, 그죠? CPU에도 트랜지스터는 들어가고요. 심지어 센서에도 트랜지스터는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이용되는 구조가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주연처럼 나오는 경우는 잘 없지만 대부분은 어떤 때는 주연이고 어떤 때는 조연이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지스터 소자도 플렉서블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플렉서블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소자 구동 원리는 제가 간략하게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소자 구동 원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싶으면 여기 이제 네이버에 다음과 같이 이제 검색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그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그 아주 이제 간략한 수준의 아주 쉬운 수준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수업 그 자료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다, 구동 원리에 대해서 더더욱 궁금하다 하면 언제든 저한테 찾아와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트랜지스터나 0일을 만들어내는 소자다, 디지털의 아주 근간이 된 소자 중에 하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올게닉이라고 하면 여기 반도체 소자가 최소한 올게닉을 만드는 거고요. 저희 목표는 인슐레이터는 폴리머를 사용을 하고 심지어 이 전기를 흐르는 전구까지도 폴리머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이 어떤 걸 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연구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반도체 분자 배양 제어라고 합니다. 자, 유기 반도체를 이제 옆에 권수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유기 반도체 고분자를 합성을 하세요. 고분자 화학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저는 그걸 이제 레고로 빗대면 이제 레고 블럭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레고 블럭을 이렇게 어셈블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로 분자들을 잘 차곡차곡 쌓아서 그래서 조립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조립하는 정도에 따라, 조립 방법에 따라 실제로 전기가 흐르는 정도가 매우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자들을 나노 사이즈 단위의 분자들을 어떻게 배양을 제어할 건가,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기초 연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실제로 여러 가지 자극, 유기 반도체에 빛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압력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열을 준다거나 어떤 화학물에 노출됐다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에 노출이 되었을 때 반도체의 특성이, 즉 전자소자, 트랜지스터 소자든지 어떻게 변화하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초 연구를 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분석 장비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연구는 아까 이제 우리가 유연 전자소자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연 전자소자를 만드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보통 생체모사,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물들이 가진 그 기관들 중에서 유연성을 가진 기관들을 모사를 통해서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의 지문과 같은 주름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 실제로 이런 플렉서블한 전자소자로 만드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구실 소개는 간단하게 했고 이제 장비 소개를 해볼게요. 사실 장비가 그래 많지는 않은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실에서 이제 전기 저항 측정이 용이합니다. 네, 그래서 뭐 협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전기 저항 측정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 저희 랩에 오세요. 그 다음에 뭐 전자 소자를 제작하는데, 네, 구조들은 이제 전자 소자를 제작하기 위한 이제 퍼실리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이제 프루브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름은 이제 프루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학생이 매겼죠. 이거는 이제 그 전기 저항을 잴 때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소자가 매우 작아지거나 하면 이 장비는 매우 중요해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든 소자 크기가 아마 수백 마이크론, 수십 마이크론 크기가 되면 이게 아주 중요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바라고 매기는 서머 이베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골드나 아니면은 실버 아니면 알루미늄과 같은 그런 장비들을 금속을 방막으로 패턴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네모난 기판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요런 형태로 금을 만들고 싶다고 해요. 요런 형태로 금을 뭐 이렇게 알루미늄 전극을 패턴하고 싶다. 그러면 요런 거를 패턴할 수 있는 뭐 두께가 한 수십 나노 미터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증착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왕눈이라고 해서 그냥 광학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거를 조금 더 현미경 스케일로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요 왕눈이를 이용하면 될 거예요. 그거 외에도 고분자 방막을 증착할 수 있는 스핀 코터라고 하는 스핀 코팅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을 여러분이 진공 보관해야 되면 이제 백큐um 챔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스핀 코터나 백큐um 챔버나 왕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매우 어려운 장비가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협업을 하지 않아도 이런 장비는 저희 교창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요.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 연구실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장비랑. 그래서 연구실과 장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찾아와 주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